안녕하세요. IT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있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블릿과 JS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두 번째 영상으로 개발 환경 구축 및 필요한 파일들과 폴더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들의 설치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JDK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JDK를 다운로드하려면 오라클 계정이 필요하므로 먼저 계정을 생성한 후 로그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oracle.com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상단 메뉴 중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면 하위 메뉴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 자바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자바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면 자바 최신 버전들이 나열되는데 호환성을 고려하여 자바 8 버전의 JDK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동된 화면은 OS별 다양한 다운로드 링크들이 나열됩니다. 그 중에 윈도우 64비트용 실행 파일 링크를 클릭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오라클 계정을 묻습니다. 로그인 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된 JDK를 설정된 기본값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JDK를 설치한 후 환경 변수는 두 가지를 등록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바홈이고 두 번째는 패스입니다. 자바홈은 자바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게 설치된 자바의 위치를 알려주는 환경 변수이고 패스는 자바의 실행형 파일들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환경 변수입니다. 또한 패스는 자바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자신의 실행 파일들의 위치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이 환경 변수 값을 등록하려면 먼저 설치된 자바의 위치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 C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C 드라이브를 선택한 후 폴더 목록 중에 프로그램 파일즈를 선택합니다. 하위 목록 중 자바 폴더를 선택하면 설치된 JDK의 버전별 하위 폴더가 보입니다. 그 중에 JDK로 시작하는 폴더를 선택하면 이곳이 환경 변수 java_home에 등록될 폴더의 위치입니다. 상단 주소 표시줄을 클릭하여 해당 위치를 모두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해당 위치를 복사해 둡니다. 다시 윈도우 탐색기로 되돌아와 내 컴퓨터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맨 하단의 속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속성창의 좌측 메뉴 중 고급 시스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열려진 시스템 속성창의 맨 하단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상단에 있는 현재 유저에게만 적용되는 환경 변수 목록 중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새로운 환경 변수를 등록하는데 환경 변수명은 java_home을 쓰시고 변수값 항목에는 좀 전에 복사해 두었던 주소를 붙여넣기 하여 저장합니다. 저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환경변수 패스를 추가해야 되는데 대부분 환경변수 패스는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창이 열리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입력란이 생기는데 이때 %java_home %bin을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환경변수 등록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빠져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클립스 설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lipse.org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방문한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을 보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클립스 최신 버전의 다운로드 링크 버튼이 보이지만 그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패키지 링크를 클릭해 봅니다. 오른쪽 목록들 중에 이전 버전들의 이클립스 목록들도 보입니다. 우리는 최신 버전의 이클립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단 인스톨러 중 윈도우 64비트용을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윈도우 시작 버튼 중에 이클립스가 추가되어 있고 설치된 이클립스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것입니다. JDK를 설치할 때와 같이 oracle.com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오라클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웹페이지의 리뉴얼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사용자를 희롱하듯 메뉴를 여기저기 숨겨놓거나 바꿔놓습니다. 있는 자의 횡포 같다고나 할까?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돋보기를 눌러 검색창이 열리면 XE 다운로드로 검색을 합니다. 메뉴 중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익스프레션 에디션 다운로드를 찾아 클릭합니다. XE 버전 중 18C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어차피 실습용이기도 하지만 가벼운 11G XE 버전을 선택하기 위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프라이어 릴리즈 아카이브를 선택합니다. 드디어 숨겨놓은 11G XE 버전의 다운로드 링크가 보입니다. 이 역시 다운로드하기 위해선 라이센스 승인 항목을 체크한 뒤 버튼을 클릭하면 오라클 계정에 로그인 하라는 창이 보입니다. 로그인한 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파치 톰캣 컨테이너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mcat.apache.org 사이트를 접속하신 후 왼쪽 메뉴에 여러가지 톰캣 버전이 있지만 톰캣 8 버전을 선택하여 운영체제에 맞는 톰캣을 다운로드합니다. 저는 윈도우 인스톨러 버전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설치 과정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두 가지만 체크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 중에 HTTP의 포트 번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값이 808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라클 서버도 동일한 HTTP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HTTP 포트 번호를 8888로 수정해 주시고 톰캣의 어드민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 별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톰캣 컨테이너의 시작 옵션을 매뉴얼 타입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톰캣 컨테이너의 시작과 종료는 이클립스를 통해 작업할 것입니다. 자, 이제 파일 업로드와 관련된 API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pache.org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프로덕트 메뉴 안에 있는 프로덕트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커먼즈 링크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항목들 중에 IO와 파일 업로드 항목을 차례로 방문할 것입니다. 파일 업로드 링크를 클릭하여 최신 버전의 항목을 골라 Here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시 되돌아가 이번엔 IO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 역시 최신 버전의 다운로드 now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설치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JSTL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다시 tomcat.apache.org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여 왼쪽에 태그 라이브러리 링크를 클릭한 후 가운데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태그 라이브러리가 4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이 있겠지만 모두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프로그램들과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아 설치했다면 바로 테이블 및 시퀀스 생성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샘플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과 관련된 테이블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본문글과 댓글이 저장되는 보드 테이블이고
초목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보드 ATT라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두 개 테이블의 유니크한 속성으로 사용될 순번은 오라클의 시퀀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위 테이블에 필요한 시퀀스는 각각 SEQ 보드와 SEQ 보드 ATT입니다. 또한 각 테이블에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샘플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툴 중 하나인 쿼리박스를 사용합니다. 쿼리박스의 설치 과정과 설정은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게시판의 내용이 저장되는 보드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의 순번부터 시작하여 댓글 저장 시 본문글의 순번을 저장하는 p시리얼까지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여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첨부 파일 정보를 저장하는 보드 ATT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자신의 순번 컬럼인 시리얼, 본문 순번인 p시리얼, 저장된 파일명, 원본 파일명, 컬럼을 차례로 생성합니다. 바로 이어서 보드 테이블과 보드 ATT 테이블에 사용될 시퀀스를 기본값으로 각각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에 쓰여질 샘플 데이터를 오라클의 PLSQL을 사용하여 생성하겠습니다. 본문글의 개수는 100개 정도 생성할 것입니다. PLSQL 문법 중 하나인 for인을 사용하여 100번 루프를 돌리도록 설정하고 그 안에 간단한 인서트 문을 지정하여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작성합니다. 시퀀스를 사용한 시리얼, 현재 날짜, 작성자, 제목, 내용, 조회수, 암호, 원본글의 시리얼 값인 p시리얼은 널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부 파일의 정보인데 본문글이 100번인 게시물에 첨부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역시 자기 자신의 순번은 시퀀스를 사용하고 본문글의 순번을 100번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널값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댓글 정보는 100번 글과 99번 글에 대한 내용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번 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자면 자신의 순번은 SQ 보드 시퀀스를 사용하고 현재 날짜, 작성자, 제목, 내용, 조회수, 암호 그리고 가장 중요한 p시리얼에는 자신의 본문글 번호인 100을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행 후 같은 내용을 복사하여 본문글의 번호 100번 대신 99번으로 댓글을 바꾸어 다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게시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필요한 폴더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렛과 JS를 사용한 게시판은 이클립스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유형으로 생성할 것이고 아파치 파일 업로드 API를 사용할 때 필요한 임시 폴더인 템프 디렉토리를 확인하여 없다면 폴더를 생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유형의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웹 컨텐트 폴더가 만들어지는데 그 하위에 보드, CSS, JS, 이미지, 업로드 폴더를 생성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VO를 비롯한 각종
파일들을 생성해 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게시판 전체를 한 번쯤 제작해 본 경험이 있어야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 프로젝트 전체를 작성한 후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먼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내부의 src 폴더에 빈 패키지를 생성한 후 화면에서와 같이 파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둡니다. 물론 클래스 내부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src 폴더에 서블렛 패키지를 생성한 후 두 개의 서블렛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이 클래스들도 클래스명 이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JSP 페이지들을 만들기 위해 웹 콘텐트 영역에 보드 폴더를 생성한 후 보이시는 JSP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CSS 파일은 이클립스의 파일 생성 메뉴에서 어더를 선택한 후 웹 안에 CSS 파일을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JS 폴더를 생성한 후 파일 생성 메뉴에서 자바스크립트 안에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을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파일 생성 중 마지막으로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저장합니다. 라이브러리들의 저장 위치는 웹 INF 안에 lib 폴더 안에 복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lib 폴더가 없다면 웹 INF 폴더 안에 lib 폴더를 생성한 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블렛과 JST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메인 페이지를 위해 웹 콘텐트 안에 인덱스 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파일들을 생성한 것으로 개발 환경 구축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파일들을 생성하고 라이브러리를 복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둘씩 생성하고 복사하는 것보다 파일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생성하고 복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만들어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서블렛과 JS를 사용한 게시판 만들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남주고 있는 IT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